오늘도 역시 눈치 보기 장세였습니다. 새벽에 뭐 미국장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유럽장도 뭐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우리나라는 약간 상대적으로는 셌는데 중국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끝났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제 큰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고 백신 얘기 다 나왔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빨리 맞는다고 빨리 맞추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긍정적인 이렇게 호응의 주시장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큰 이슈가 뭐가 있겠나? 하나 남았죠, 참. 경기부양책. 그런데 미국의 경기부양책의 협상이 빨라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그렇게 크게 상황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오늘 새벽에 다우지수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밑에 뒤후반부에 다 까먹었습니다. S&P 500 지수 마찬가지고 장 후반부에 다 까먹었어요. 머리를 들었다가 후반부에 완전히 쭉 밀면서 다 뺐거든요. 그게 이제 1조 달러도 안 되는 규모의 물론 그 실업자들한테 매주 300불씩 더 주는 방안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재원 지원하는 것 뭐 그 정도 그다음에 뭐 기업들이 코로나 관련돼서 면책 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의 법안들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기대만큼은 안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경제지표 잠깐 보면 경제지표는 이번 주 나온 거 보면 긍정적인 게 있고 약간 우려되는 게 있는데 긍정적인 거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중국 오늘 월요일 날 나왔을 건데 아마 그 PMI 제조업 지수를 놓고 보면 이제 52.1이었는데 과거에 이게 지금 52.1이라는 게 과거 이제 확장 국면에 있을 때 상당히 높은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이 제조업 관련된 구매자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조업과 비제조업 양측 다 모두 다 중국은 기업들의 측면,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들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인데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과거의 그 확장면의 추세에서 놓고 보면 약간 상단쯤에 그래도 그나마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제조업에 있는 구매 담당자들은 전부 다 긍정적인 패턴으로 지금 현재 시점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좀 내려가면 중국 서비스업 지수는 뭐 제조업보다 훨씬 더 좋은 패턴에 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소매 판매와 관련된 전년동월비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생산보다는 상승 속도가 상당히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소비자 측면에서도 그렇게까지 가고 있는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여기 서비스업 지수가 두 군데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마켓에서 나온 거고 이거는 ISM에서 나온 건데 마켓에서 나온 건 과거의 추세보다 추세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 내 ISM 제조업 이게 근데 훨씬 더 비중이 중요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과거의 높은 수준까지는 못 올라가고요. 약간 내려왔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쪽보다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언택 관련 기업들도 있지만 텍트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뭔가 아직은 이게 좋아지기는 그렇겠죠. 항공, 여행, 뭐 이런 것도 에너지 이런 쪽이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 긍정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는 제조니까 빠져야 되겠네요. 항공, 여행, 뭐 운수, 뭐 이런 레스토랑 이런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는 서비스 업종이 많기 때문에 높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고용 부분에 ADP 난팜 고용 변화가 나왔었는데 이게 줄게 나왔었죠.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줄었습니다. 77만 5천 건을 예측했는데 71만 2천 건이니까 상당히 많이 밑으로 떨어졌죠. 예측보다는. 고용 추이는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이니까 내일 발표하는 여기 난팜 비농업 부분 전체 고용 변화 부분하고 실업률을 봤는데 실업률은 약간 이제 전체 통계를 내서 나오니까 이 난팜 임플레먼트 체인지 이 부분들을 좀 보고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유럽은 보시면 밑으로 떨어졌다 다시 반등했는데 여기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반등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추세를 반복할지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정도가 둔화될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밑으로 내려오면서 유럽의 일부 지역들은 봉쇄를 약간씩 느슨하게 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크게 타격을 안 받고 이게 안 올라간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고, 그게 아니고 이게 다시 이제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봉쇄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유럽 CDC 데이터입니다. 미국 CDC 데이터 보면 미국은 좀 심각합니다. 보시면 직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갔어요, 이 일자가. 그리고 사망률도 보시면 상당히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루 사망 2,700명 나왔거든요. 2,760명이 나와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 추이만 보는 게 아니고 존스홉킨스 데이터를 보면 더 심각해요. 이거 제가 확대해 놓은 건데, 지난번에 여기 11월 한 중반쯤에 10%까지 올라갔던 7일 이동 확진율 7일 이동 평균선이 지금 10.5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추수감사절 지난 이후에 다시 치솟고 있어요. 상황이 더 계속, 추수감사절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거 더 치솟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는 코비드 트래킹닷컴 데이터인데, 보시면 입원 환자 수가 10만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헬스데이터.gov의 그 집중치료실 ICU 사용률이 73.68로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새벽 뉴스 보도에 미국의 그 입원실이 거의 90%가 다 넘었다는 보도를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근데 입원실도 찾으면 어디가 있을 건데 사실 귀찮아서 안 찾고 있고, 입원실에 들어온 사람 중에 중환자 집중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일로 들어올 거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소토에 보면 노스다코다나 뭐 뉴멕시코 이런 쪽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보였죠. 집중치료실이. 다른 지역들도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주식시장은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심각한 게.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야, 백신도 다 나왔는데 맞으면 내년엔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조정도 없고 붕괴도 없을 거야, 이렇게 보면서, 근데 호재도 없네 라고 해서 눈치를 보기를 살살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뭔가 다 끝났다고 들어가기는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2조 4천인가 지난번에 한 건에 팔았잖아요, 하루에. 근데 외국인들이 잠잠하거든요. 또 그렇게 크게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매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가만히 또 있다가 뒤통수를 확 후려치려고 하는 건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더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트윈 팬데믹,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같이 맞물려서 팬데믹이 일어날까봐 훨씬 더 많은 독감 예방 약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생까지도 백신을 무료 접종시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 유독 백신으로 인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뉴스 보도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원인이 백신이라고 한 거는 밝혀진 게 없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백신 접종률이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숫자의 백신이 폐기됐다고 그랬거든요. 폐기될 거라고. 근데 어제 뉴스 보도에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백신 회사가 면책을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급하다고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리고 1, 2, 3, 4까지 빨리빨리 하긴 했는데, 자기네들도 스스로도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 효과가 적용된다, 그 안정성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나쁘다, 백신이 나쁘다, 잘못됐다, 이런 개념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독감 사태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걸 가지고 뭔가 백신을 접종 받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날 건데, 그 과정 중에서 실제로 백신하고 상관없는데도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거나 일이 발생한 보도들이 뉴스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올라오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도 사실 50대 50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맞추는 사람들 이외에 일반인들을 강제적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백신의 전파 속도, 백신이 접종되는 속도를 약간 늦출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작용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 최악으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정말 최악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사실 잘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예전에 러시아하고 중국 쪽에 대규모로 맞췄다 그래서 도대체 그 뒤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계속 궁금해서 계속 내용을 보는데 데이터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 영국이 잽싸게 뭔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빨리 대량으로 접속하는 기업 그 국가들이 나타나면 그 국가들이 어떤 보고들이 나오는지를 유심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진 로저스가 어제 경고를 했죠. 사실 글로벌의 부채 규모가 너무 큰 거는 뭐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학개미가 큰 돈을 잃을 거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이게 그냥 얘기는 한 건 아니고 어제 보여드렸던 뉴스 기사 중에 여기 민스키 모멘텀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여기가 아닌가요? 여기 있나요? 없네. 민스키 모멘텀이라고 하는 뉴스 보도가 있었죠. 그 민스키 모멘텀이 뭐였냐면은 그 어떤 부채를 상환해야만 되는 상황이 악화돼서 상환해야 되는 사람이 자기의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자산의 일부를 처분하게 되면 그 자산 가격이 자산 시장이 건전한 자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다시 다른 쪽에서 매도를 유도하고 매도 이렇게 유도하면서 자산 자체가 급격히 붕괴되거나 그 조정을 받는 그런 게 이제 미스키 모멘텀인데 부채 규모가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씩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더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사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항상 마음속에 두고 뭔가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잘 보시면 신문기사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오랫동안 액션을 했더니 짐 로저스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의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붕괴에 대한 시그널들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경제학자들하고. 이분은 머니메이커인데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분이고, 로치 이분은 예일대 교수니까 이제 경제학자죠. 근데 이제 이분들 이외에 뭐 스탠드앤푸어스나 JP 모건이나 뭐 무디스나 뭐 혹은 이제 투자 관련된 은행들 혹은 투자 관련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확대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붕괴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되고 한쪽 방향으로만 몰리면 안 되고 양쪽의 균형을 잘 잡고 항상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 조정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꺼진 것만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면 지금은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됩니다. 계속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냥 경제가 확장하면서 GDP가 계속 늘어나면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런데 GDP가 쪼그라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쪼그라든 걸 반영하지 않고 더 많이 위로 밀려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시기에도 상당히 버블이라는 논쟁이 심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버블이라는 논쟁이 5년치나 16년 이후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 미국 주식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급격한 조정이 없었어요. 이거는 그 코로나로 인한 그 강제적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그 자산 가치의 버블이 뜨겁다고 해서 붕괴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짐 로저스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도 자본시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과거의 역사적 부분들을 검토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버블 붕괴 안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려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부도 너무 과도하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 다만 과거하고 다른 점은 붕괴되지 않은 적이 없는데 과거하고 다른 점은 지금 굉장히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낮은 금리를 조달해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잘 그런 것들이 안 드러나고 있는데 향후에 경기가 확장되면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한계점에 봉착한 애들이 붕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가게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요. 지금 한 가지 시그널로 계속 나오는 게 이거 민스키 모멘텀이 여기 있었네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사실 계속 여러분 지금 잠깐 동영상이 끊긴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중국의 긴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다른 지역들도 그렇고 향후에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예측이 드는데 중국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나아지고 있고 또 정부에서 대규모로 이제 일정 수준 무엇인가 그 통화 정책을 완화해 줬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누적돼 와 있던 것과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혹은 뭐 지방 정부에서 특정 기업들의 지방 그 기업들한테 그냥 무분별하게 계속 대출을 해줬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구조 조정을 하려고 계속 안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보도도 나왔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 회사, 자동차 회사, 뭐 에너지 관련 석탄 에너지 관련 회사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도났다는 얘기들도 나왔죠. 그게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도 부도가 나왔죠.
그런 것들을 자꾸 중앙정부에서 안 건드리고 있는 거는 미국에서도 제재가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확 터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자기네가 컨트롤하면서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긴축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긴축이 진행되면 항상 그 긴축 발작이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게 긴축이 일어나면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이 긴축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경제를 누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중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머리를 들고 다시 이제 왔다 갔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뚫고 올라갈지 말지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긴축 시그널이나 좀 전에 봤던 건 주봉이에요. 예. 긴축 시그널 이런 걸로 인해서 조정을 받게 되면 그 조정 시점에 이 중국 지수를 매수하는 게 사실 제가 권고드리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긴축 뒤에는 다시 경기 사이클이 새로운 모멘텀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예측되는 민스키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은 조정 이후에 타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만 붕괴된다고 하는 걸 예측하는 거는 쉽지 않고 중국이 일정 수준에 대해서는 잘 컨트롤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 보도 때문에 중국의 상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감안을 하셔야 될 게 예측하지 않은 붕괴의 가능성이 중국 쪽에서 있다기보다는 저는 미국 쪽에서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너무 과하게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떨어지면 추가로 살 매집에 대한 현금은 일부 보유한 상태에서 그냥 매집하고 기다리는 패턴을 가지는 게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100% 이쪽이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호재는 나올 거는 다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12월 달로 가면 갈수록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진행 상황이 좀 더 악화되는 과정이 나올 건데 거기에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세게 반응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요번 하반기에 조정이 없을 거고 내년 초반부에는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 과정을 거치다가 말씀드렸듯이 후반부에 조정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 지금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씩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